삼성전자 영상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삼성전자, 물론 장기 투자도 좋지만 장기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들고 있는 것보다는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다시 사는 것이 훨씬 더 수익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에서 10년 뒤에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전망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삼성전자에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서 삼성전자로 장기 투자할 때 다시 한번 무작정 들고 있는 것이 답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협회 SIA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 보스턴이 함께 만든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뒤 2032년까지 우리 한국은 전 세계 반도체의 19%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우리 한국이 17%인데 2% 늘어나요. 이것만 놓고 보면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17%가 대부분이 메모리에 편중이 되고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에서는 큰 감소폭이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요. 2022년에 우리 한국은 D램에서 52%, 그리고 낸드가 30%예요. 그런데 이 수치가 2032년에는 57%로 5%가량 늘어나고요. 낸드는 42%로 12%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메모리 분야에서는 2032년에도 1위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메모리 쪽이 아닌 비메모리, 그러니까 파운드리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파운드리 쪽은 31%를 기록했어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2032년이 되면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점유율이 9%밖에 안 됩니다. 무려 3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예요. 동시에 대만도 그럼 이 물량을 누가 가져가느냐? 대만의 TSMC가 가져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TSMC는 22년도 69%에서 47%로 떨어져요. 그럼 도대체 누가 가져가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자리를 바로 미국, 그리고 유럽, 일본이 가져갑니다. 특히 미국이 이 중에서 28%를 차지할 전망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삼성뿐만이 아니라 TSMC, 인텔 이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신규 파운드리 생산 라인이 2, 3년 내에 가동하면서 미국의 비중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현재 미국에서 짓고 있는 대부분의 공장이 5나노 이하의 첨단 공정이에요. TSMC는 애리조나의 1에서 4나노의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고요. 삼성도 테일러에서 5나노 이하의 공정이 메인이죠. 인텔 역시도 2나노 이하의 파운드리를 양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28%죠. 유럽이 6%, 일본이 5%, 이렇게 해서 한국이 심각하게 점유율을 많이 뺏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는 미국의 비중에서 삼성이 살아남아야 주가도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싸움에서 삼성전자가 밀린다면은 지금 HBM 호황으로 인해서 주가가 10만원, 12만원까지 올라갈지라도 그 이후에는 파운드리가 무너지면서 삼성전자의 주가 역시도 하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HBM만 우리가 보실 것이 아니라 파운드리도 함께 보셔야 되시고요. 일단 당장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2032년 이제 약 8년 정도가 남았죠. 장기로 들고 간다고 해서 무조건 우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파운드리의 성과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이 부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올해 24년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실적을 살펴보면요. 우선 매출입니다. 지난 1분기에 파운드리는 5조 5천억의 적자를 발생했어요. 하지만 2분기에는 파운드리 쪽에서 15조 원의 매출, 그리고 3분기와 4분기에 10조, 17조 원을 달성합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연간 실적으로 보시면 작년에 파운드리 쪽은 24조 원, 대략적으로 25조죠. 25조의 적자를 봤지만 올해는 23조, 그리고 내년에는 31조 원의 흑자가 예상이 됩니다. 방금 보신 것은 매출이었고요. 이제 영업이익을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 파운드리 쪽은 적자예요. 1분기에 1조 원 가까이 적자가 났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적자폭을 줄이면서 4분기에는 마침내 4천억의 흑자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에 4분기에는 파운드리에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을 한다. 그리고 연간으로 보시면 23년도 작년에는 2조 원의 적자였죠.
하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는 올해까지도 1조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 2조 원 흑자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신 거는 매출이었고 두 번째 보신 것은 영업이익인데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더 중요하죠. 영업이익은 파운드리 쪽 분기로는 4분기에 흑자로 전환이 되고 연간으로는 내년 25년에 흑자가 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굉장히 좋은 주식입니다. 저 역시도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저의 평균 단가는 5만 6천 원대죠.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한국 주식시장의 특징상 무조건 장기로만 보유한다고 해서 무조건 큰 수익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점에서는 매도를 하고 현금을 확보했다가 하락했을 때 다시 매수하는 이런 전략이 훨씬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고요. 주봉으로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 20년도 동학개미 운동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96,800원까지 상승했어요. 그런데 그때 코로나 때 42,300원까지 내려갔죠. 이때 사서 여기서 팔고 다시 내려와서 22년도에 주가가 5만원 초반 왔을 때 여기에서 샀으면 훨씬 더 큰 수익이 났겠죠. 실제로 저는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여기에 아무리 저점에 잘 샀다 하더라도 여기서 팔지 않았으면 수익률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수익률이 100%였고 지금 현재 여기까지 대략 50% 정도가 되니까 사고 팔고 샀으면 150%의 수익이 남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아무리 저점에 잘 잡았어도 여기서 팔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들고 있다면 수익률은 대략적으로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익이 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홀딩보다는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께 큰 수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나중에 10만 원이든 12만 원이든 이 구간에 가면은 저는 매도를 할 생각이고요. 그때가 되면 저 혼자 팔지 않고 제 유튜브 채널에 얼마에 팔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면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최신 소식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동안 주식 투자하시면서 손실이 너무 커서 걱정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손실 복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명 단돈 5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100% 무료니까 비용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십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저의 구독자님의 실제 계좌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직업이 트럭 운전이시라 제가 드리는 매매 신호를 다 따라하지는 못하세요. 그래도 작년 하반기에만 이 정도 수익이 나셨고요. 최근에는 이 정도 그리고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물론 이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드리는 신호를 여러분들이 다 따라 하시면 수익은 당연히 더 커지는 거고요. 더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이분보다 2배 더 많이 사시면 수익은 2배 더 나고요. 이분보다 여러분들이 10배 더 많이 사시면 수익은 10배 더 많이 발생합니다. 단순한 논리죠. 참여 방법도 간단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 핸드폰 번호로 1억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바로 등록이 돼서 내일부터 바로 매수 신호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이름, 직업, 이런 개인정보는 안 보내주셔도 되시고요. 1억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착순 마감인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지금 바로 1억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500만 원이 1억 원이 될 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